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영토TV 이리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장계원 박사님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즘은 이슈 하나 중에서 또 세종에 대한 이슈인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박사님하고 오늘 말씀 나눌게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정부에서는 세종시로 국회하고 청와대까지 이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요. 네, 여기 이제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이제 원래 행복도시였죠. 그래서 이제 행복청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수도권이 너무 과밀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자를 분산시키는 정책에서 세종시에다가 이제 행정복합 중심 도시, 그래서 이제 행복도시라고 하는데 만들어서 이제 행정도시로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부 기관이 다 옮겨가고 청와대까지 다 가는 걸로 이렇게 했댔는데,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야당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결국은 받아갖고 못 가고 정부 기관만 지금 내려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안이 이제 다시 청와대에서부터 국회에 다 내려가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적극 찬성이에요. 그냥 찬성이 아니라 적극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수도권에서 집을 자꾸 지면 안 돼요. 수도권에 집을 자꾸 지면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이 주택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에서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불로소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인구는 자꾸 몰려오는데 토지는 아까 공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즉 그 주택 문제의 원자재는 토지 시장인데 수도권 내에 집을 질 수 있는 토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시장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데 수요는 자꾸 넘쳐나면 집값은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이때 처방은 좀 장기적인 처방이지만 하나뿐이 없다. 처방은 뭐냐니까 수도권에 있는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전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 제가 봤을 때 서울은 그냥 경제도시로 두더라고 하더라도 행정만이라고 하더라도 다 세종시로 넘어가자. 지금 세종시가 약 35만 인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회하고 청와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뭐 아마 한 100만 도시가 또 거기에 연관돼 갖고 다 따라 내려가게 되죠. 우리 좋아요. 세종하고 가까워서. 예, 그치가 많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집값이. 그래서 이제 세종시로 옮겨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을 뭐 단기 처방은 아닙니다. 장기 처방에 있어 갖고 수도권에 있는 수요를 이전시킴으로써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어떤 그거고, 또 두 번째로는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를 좀 강화시키는 체제 강화가 되고, 뭐 행정 수도하고 경제 수도가 때로는 좀 분리되어 있는 것도 뭐 나쁜 현상이 아니고, 옆에 바로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약 135만 도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약 한 200~300만 도시가 형성이 돼 갖고 또 다른 하나의 중부권의 큰 어떤 지역 거점 도시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경제 체질이 국가 체질이 근본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 많고 탈 많은 여의도 제발 좀 글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 청와대도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풍수지리로 이렇게 보는데, 이 뒤에 있는 북한산에서 오는 이 관계가 보면은 그럼 좋지가 못해요, 풍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 지금까지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하야 해갖고 쫓겨났죠. 박정희 대통령 총에 맞아 죽었죠. 그 이후에 누구죠? 전두환 대통령 감옥 갔다 왔죠.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갔다 왔죠. 김영삼 대통령 아들 감옥 갔다 왔죠. 김대중 대통령 아들 감옥 갔다 왔죠.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지금 감옥 있죠. 나왔나요? 이 사람 지금 왜 나왔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 있죠. 이게 멀쩡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저는 기대 되게 걸었어요. 근데 결국 광화문으로 안 나오고 다시 그냥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번 기회에 세종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세종이 청와대 생기네요. 아, 그렇죠. 좋아요.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박사님, 이제 기업 도시하고 혁신 도시가 있는데 예, 예. 그거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아, 예. 이게 이미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방법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수도권에 근본적으로 집을 자꾸 짓는 것보다도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30년 뒤에 가장 좋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온 정책이 바로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입니다. 미국에 여러분들 뭐 이 방송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미국은 교육도시, 대학도시가 많습니다. 제가 뭐 게이츠빌이라고 하는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다니던 대학에 그 도시가 게이츠빌인데 가보면은 대학 하나에 도시 하나입니다. 그 대학이 크다 보니까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과 그 교육자들 그걸 또 지원하는 사람들 해갖고 자그마한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도시가 바람직한 도시거든요. 자생력 있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구를 강제적으로 분산하는 게 정부 기관을 각 지역에다가 흩어져 버린 거죠. 뭐 관광공사는 저쪽으로 가라, 저 원주로 가라, 뭐 여기에 감정평가원은 뭐 저 대구로 가라, 한전은 나주로 가라, 뭐 이렇게 하고 혁신도시를 만들어갖고 지방에 있는 도시를 만들어갖고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많은 쪽을 다 분산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세종시에다가 이제 행정복합 중심 도시로 만들어갖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인구 분산 정책이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의를 해요. 뭐라고 항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이 집은 서울다 두고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말 부부로 지낸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간단 하루아침에 여기에서 터전을 다 옮겨갖고 나주로 가고 뭐 무안으로 가고 뭐 대구로 가고 원주로 가고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애가 교육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사를 갈 수 없는데 이런 정책이 자리를 잡아서 안정화되려면 30년이 걸려요. 즉 지금의 내가 뭐 예를 들어 구급 공무원에 이제 시험을 봐갖고 올랐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세종시에 가서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결혼하잖아요. 거기서 집 사는 거죠. 거기서 집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간 사람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람은 다 바꿔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게 30년 걸리는데 지금 한 10년 됐거든요. 20년 정도 후에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뭐 다 자기 자리 잡고 원주에 있는 사람이 왜 출퇴근을 합니까? 지금은 서울에 집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관광공사에 있는 사람 지금 관광공사 저 원주로 내려갔어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들은 원주에서 다 결혼을 해갖고 거기서 터잡고 집을 짓고 살죠. 그러면 혁신도시 뭐예요? 혁신도시. 아니 혁신도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정부의 기관들, 뭐 한전이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평가원 이런 데를 다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보냈고, 그다음에 기업도시라고 하는 거는 뭐랍니까? 한 지역에 이제 아까 이제 대학도시하고 같이 여기는 뭐 우리가 이제 원주의 문막에 있는 기업도시를 예를 든다면은 거기는 의료 중심 기업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를 하나를 만들어 갖고 의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몰리라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인프라가 들어서고 거기서 마케팅부터 원자재 수급 생산 한꺼번에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 그러면 원주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죠. 도시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의료를 사업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문막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런 도시로 이제 각 지역마다 뭐
충주 기업도시는 SK인가요? SK는 충주 기업도시로 가고 포스코는 어느 기업도시 각 도시에 각 도마다 하나씩 기업도시를 둬갖고 그쪽에 자꾸 이제 이 대기업들이 서울로 올라 넘으니까 대기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이 대기업하고 먹고 살고 있는 하청 기업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 기업들까지 수도권으로 다 오는 거예요. 이걸 분산하는 것은 제발 기업 도시를 만들어 갖고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부가 잘 생각해야 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만드는데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정착화가 되려면은 이번 정부에서 세종시로 국회하고 청와대만 내려갈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졌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적극적 지원을 해서 그쪽에 세제 혜택을 좀 더 주고 그쪽에 수도권 인구가 분산해 내려가도 서울에 사는 것보다 더 안락하고 편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 도시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구나. 정부 일이 맞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세종시 행정도시 이전을 평가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뭐 조금 전에 얘기대로 이 수도권은 청년 일자리하고 신혼주택 뭐 이런 쪽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일반 공급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얼마 전에 그린벨트 해제해갖고 뭘 짓겠다. 참 저 봤을 때는 좋은 정책이 못 돼요. 이 그린벨트는 수도권에 허파입니다. 그건 그대로 살려두고 자꾸 해서 일반 주택을 자꾸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급을 늘려야지만이 지금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자꾸 한다라고 그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수요가 서울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 처방으로 간다고 하면은 일반 공급을 늘려갖고 집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갖고 투자의 개념, 재테크의 개념에 있어갖고 그 꿈을 못 깨도록, 꿈을 깰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넣고 가급적이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장기적이지만은 30년 전부터 이 얘기가 우리 주택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때 했으면은 벌써 우리가 했겠죠. 그나마 지금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나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 서울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만큼 이전해갖고 지금 이 막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문제가 옛날부터 생기고 그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종 이종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확실한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도 솔직히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오늘 박사님 덕분에 진짜 알게 됐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